자, 이렇게 부트스트랩까지 적용을 했고요. 적용을 해서 사용을 했고요. 여기 있는 여기 jQuery 비밀번호와 똑같은 비밀번호 확인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비밀번호를 그대로 복사해 가지고요. 복사해서 이렇게 붙여넣기를 하고 비밀번호 pw2 이렇게 쓴다. 여기다 비밀번호 확인이라고 쓴다. 비밀번호 확인이라고 써주시고요. 그래서 이제 라벨은 비밀번호 확인이고요. 그 아이디 비밀번호 2, 네임 비밀번호 2. 근데 네임은 사실은 필요 없어요. 필요 없는데 그냥 넣어놓을게요. 네임이 들어가 있으면 데이터가 넘어가고요. 네임이 들어가 있지 않으면 데이터가 넘어가지 않아요. 아시겠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비밀번호 2는 비밀번호 확인, 이렇게 확인이라고 쓰시고, 비밀번호 2인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그 데이터를 넘기지는 않지만 그 클라이언트 쪽에서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해서 패스워드와 패스워드가 2가 같은지 안 같은지를 비교를 하셔야 돼요. 비교. 아시겠죠? 이게 같아야 넘기는 거죠. 같지 않으면 다시 입력하라고 시키셔야 돼요. 되셨나요? 다시 입력하라고 시켜야 한다. 이런 얘기예요. 이거 패스워드로 써져 있고요. 이렇게 가입해가지고 쓰십니다. 자, 이제 화면에 보시면 이제 새로 고침을 하시면 이제 아이디, 비밀번호 확인 이렇게 나오는 거죠. 비밀번호하고 비밀번호 확인은 치면은 이렇게 동그라미가 나와야 되고 아이디는 그냥 치면 이렇게 아이디가 나와야 됩니다. 나오셔야 돼요. 그 아이디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회원가입을 하려고 그러는데 여기 이제 그 아이디가 자동 완성돼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 여러분들이 테스팅하고 할 때는 이게 참 좋아요. 테스팅할 때 자동 완성돼서 나오면 아시겠죠? 네? 테스팅하고 할 때. 근데 이제 이렇게 나오면은 보안상이나 이런 가입할 때 이제 이렇게 쓸 때에 안 나오게 하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이거 자동 완성을 시키지 말자.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속성 중에서 인풋 태그 속성 중에서 자동 완성 시키지 않게 이렇게 하는 뭐 오토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W3스쿨스에 저희가 HTML 일단 이거 부트스트랩은 열어놔기 때문에 다른 탭을도 열어놨습니다. 그 HTML 부분에서 저희가 HTML의 속성 어트리뷰트 속성이 있는데 그 오토 플레이, 오토 포커스, 오토 컴플리트 얘가 자동 완성이에요. 폼 태그의 인풋에 보시면 얘 자동 완성, 이 오토 컴플리트, 오토 자동 완성 컴플리트 보이시죠? 네, 오토 컴플리트 속성이고요. 그 태그 안에 띄어쓰기해서 이제 쓰는 거고요. 예, 클릭을 하시면 얘 어떻게 쓰는지 보여줘요. 이제 자동 완성 폼 태그, 인풋 태그에서 오토 컴플리먼트나 아니면 폼 태그에 전부 다 쓸 수 있고. 그 오토 컴플리먼트 여기서 이 오토 컴플리먼트 온 쓰시면 얘가 오토 컴플리트 자동 완성이 된다는 얘기예요. 옛날 썼던 거를 그대로 자동적으로 쓰겠다 이런 얘기고요. 그러면은 오프 온의 반대 오프라고 쓰시면 되겠죠. 오프라고 쓰시면 얘가 이제 그 이 자동 완성을 하지 말자. 자동 완성을 기능을 끄겠다. 아시겠죠? 그래서 온 오프를 이용해서 저희가 자동 완성을 할 수도 있고 자동 완성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자동 완성을 하지 말아야 될 거는 이제 여기 온 반대 이렇게 온이라고 썼는데 여기 오토 컴플리먼트 오프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오프라고 쓰시면 자동 완성이 되지 않는다. 자동 완성이 된다는 얘기는 여기 회원 가입할 때 여기 아이디를 클릭하면 이렇게 여기 텍스트가 보여요. 여기 자동 완성이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이걸 오프로 하면 이게 보이지 않아요. 되셨나요? 중요한 정보를 입력하려고 할 때는 이렇게 나오면은 입력하기가 좀 그래요. 근데 저희가 테스팅 할 때는 테스팅 할 때는 자동 완성이 나오는 게 좋아요. 그건 상관없이. 예. 자동적으로 그냥 세팅해 놓고 테스팅 하시는 분도 계세요. 아싸리 그냥 다 데이터를 다 이제 밸류 값에다 다 입력을 한 다음에 입력할 때 되게 길게 입력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값들 미리 입력을 다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들만 중복되지 않는 것들만 이제 입력을 해서 처리하게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코드 테스팅 위해서. 자, 이렇게 쓰시고요. 이제 저희가 이제 이렇게 쓰셨으면 1번 여기 아이디가 있는데요. 아이디 1번 아이디가 있습니다. 아이디가 있는데 이 아이디는 몇 글자 이상 해야 될까요? 아이디는 보통 이유는 4글자 이상 쓰죠. 3글자나 4글자. 2글자 이렇게 쓰진 않아요. 보통 이제 저는 4글자 이상 쓸게요. 4글자 이상. 그 다음에 20글자 이내로 작성. 이렇게 해서 이제 한 개 써드릴게요. 근데 여기 보시면
그 라벨이 이렇게 써져 있는데 라벨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경고로 띄울 수도 있는데 포 다음에 뭐뭇을 위해서 아이디를 위한 라벨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항목의 제목은 이렇게 길게 쓰는 건 별로 좋지 않은데 아이디에 해당되는 것은 여기 아이디가 아이디인 얘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라벨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아시겠죠? 이걸 검색할 때는 요 아이디랑 매칭시켜서 하는데 아무런 동작을 하지 않아요. 심지어는 얘가 아이디가 맞는지 안 맞는지 체크하지도 않아요. 이해되시죠? 없으면 그만이에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왜 만들어놨냐? 왜 만들어놨냐면 얘가 이제 그 자동적으로 이쪽에서 데이터를 수집할 때가 있어요. 데이터를 수집하거나 할 때에 여기 라벨에 요 아이디, 요 데이터가 여기 아이디는 아이디라 마무리 해놔도 이 데이터에 해당이 되는 내용에 요 내용에 해당되는 요 라벨에 해당되는 내용에 해당되는 것을 이 데이터입니다 라는 것을 연결해 주기 위해서 그냥 표시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시겠죠? HTML4에는 이게 없습니다. 라벨 4에서 쓰는 게 없고요. 이건 라벨, 요거는 이제 그 4PW, 그러니까 아이디가 PW인 거, 요거 있죠? 여기에 입력되는 데이터가 비밀번호에 해당이 되는 데이터입니다. 이런 얘기예요. 되셨나요? 예, 이런 얘기로 작성이 되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새로 고침하면 이제 아이디는 20글자 이상, 4글자 이상, 20글자 이내로 작성이 됩니다. 이렇게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으시고요. 그런데 아이디 같은 경우에는 중복이 된다, 안 된다? 중복이 됩니다. 중복이 안 됩니다. 이런 것도 이제 저희가 하셔야 되잖아요. 중복 체크. 아이디 중복 체크. 아시겠죠? 예. 그래서 아이디 중복 체크를 위해서 이게 아이디 입력하고 이제 중복 체크 버튼을 만들어서 그 중복 체크를 할 수 있으시고요. 1번. 중복 체크 버튼을 만들어서 중복 체크를 하자. 버튼을 클릭해요. 그럼 URL을 요청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이디를 넘겨요. 그러니까 URL 뒤에 아이디를 넘겨서 URL 이렇게 URL 뒤에 저희가 URL 그 아이디 중복 체크를 하는 URL 만들고요. 물음표 아이디 이꼬르 해서 입력받은 인풋 아이디를 여기다 집어넣는 거죠. 입력받은 아이디를 여기다 집어넣어서 뒤에 인풋 아이디를 이렇게 집어넣어 가지고 이제 붙여서 데이터를 보내요. 보내 가지고 DB를 뒤져 가지고 오는 거죠. 뒤져 가지고 왔을 때 데이터가 있으면 중복되어 있는 거고요. 데이터가 없어야 중복되지 않는 거예요. 그 데이터가 없어야 회원가입이 가능한 거고요. 그 데이터가 있으면 회원가입이 불가능한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되셨나요? 예, 이렇게 써셔서 사용할 수 있으시고요. 그러니까 중복 체크라는 버튼을 만들어 가지고 할 수 있어요. 요즘 트렌드는 그냥 키보드 누를 때마다 자동으로 한 글자 할 때마다 자동으로 이제 회원이 중복됩니다. 회원 중복됐습니다. 뭐 아니면은 뭐 사용 가능한 아이디입니다. 뭐 이런 걸 표시하는 게 요즘 트렌드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되셨나요? 그래서 요 밑으로 해서 지금 현재 4글자 이상 뭐 20글자 이내 이런 것도 여기다가 안 쓰고요. 아이디만 남겨두고 그런 거를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다 라는 메시지를 이제 더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지정을 해서 사용을 합니다. 어차피 중복 체크도 해야 되니까 아이디는 이렇게 쓰시고요. 20자 이내 이것도 이제 비밀번호인데 여기 아이디인데 아이디 여기 백그라운드에 해당되는 플래스홀더로 만들어 주시는 것도 괜찮다고 보세요. 자, 요거 지금 밑에다가 여기 박스 한 개 만들어 볼까요? 저희가 부트스트랩에 찾을 때 잘 찾으셔야 돼요. 저희가 이제 웰이라는 게 있어요. 웰이라는 게 있어서 웰은 이렇게 테두리를 만드는 건데 좀 많이 떨어져 있어요. 테두리하고 글자 사이에 이렇게 패딩이 많이 붙어 있습니다. 웰, 스몰 웰도 있어요. 작은 웰. 요건 좀 들떨어져 있죠? 그리고 여기 패딩이 약간 들떨어져 있는 게 스몰 웰 이런 게 있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알럿이라는 게 있어요. 그 알럿이 우리가 탑파워프로 띄워놓은 알럿이 아니고요. 이제 이렇게 이제 뭔가 메시지를 알려주고 메시지를 알려줬어요. 그리고 맨 뒤에 X 표시가 있습니다. X를 누르면 이렇게 사라지게 하는 이게 알럿으로 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웰이나 알럿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알럿은 경우에는 창닫기가 됩니다. 얘를 알럿을 했는데 사용자가 더 이상 보기 싫으면 X를 눌러서 이렇게 창닫힐 수 있도록 하는 게 알럿. 아시겠죠? 되셨나요? 그리고 이제 웰은 이렇게 이제 박스를 이용해서 사용하게 되고요.
where에도 이제 이렇게 where small, large 이렇게 해서 이제 볼 수 있으시고요. where에 해당되는 것은 그 백그라운드, where에 대한 백그라운드가 지금 클래시스, all 클래시스 백그라운드를 만들어놨나 보실 거예요. 그러니까 where이니까 W죠. W니까 한참 밑에 있어요. W 클래시스에서 W 있네요. W where 여기 있죠. where에 S L 뭐 이거밖에 없네요. 그 where를 한 개 만드는데 이제 테두리를 만드는데 백그라운드가 없어요. 트라이앵글 하시면 여기 이제 여기 where이 이렇게 있으세요. 그래서 where를 만들고 이렇게 경고창에서 여기 베이직 where이고요. 이제 이게 여기에 없으면 이제 없는 거라고 보시면 되세요. 여기는 모든 클래스를 이제 다 만들었기 때문에 그럼 백그라운드는 따로 처리를 해 주셔야 되겠네요. 백그라운드.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지금 여기 밑으로 한번 백그라운드 where를 한 개 만들어서 여기 입력되는 게 여기까지가 입력되는 div니까 저희가 div를 한 개 더 만들게요. div 한 개 더 만들고 더 만들겠습니다. 더 만들시고요. 여기다가 이제 클래스 한 개 붙일게요. 클래스 이꼬로 상단에 찍으시고요. 여기 where이에요. where. 이렇게 해서 where인데 그 where이라고 먼저 쓰고요. where를 어떻게 썼나 보시면 여기 where 쓴 소스를 찾으셔야 돼요. 여기 그냥 where이라고 썼네. 사이즈 줄인 건 어떻게 썼나? 사이즈 줄여서 저희가 그 부트스트랩인데 제가 BS 사이즈 줄여서 여기 있네요. 스몰 where인데 where 다시 스몰이라고 또 한번 써야 되는군요. 이렇게 형식으로 됐죠? 예. 쓰셔야 되고요. 그럼 여기다 where인데 where 이렇게 쓰시고요. where 쓰시고 다시 뭐 small 이렇게 쓰라는 얘기죠. 썼습니다. 네. 백그라운드 때문에 저 백그라운드 뭐 워닝 뭐 이런 백그라운드가 먹나 이런 것도 보셔야 되는데 새로 고침하시면 이제 여기 한 개 이렇게 where이 한 개 생겼어요. 글자가 없기 때문에 부역해 where이 한 개 생겼는데 글자 한번 써볼게요. 여기 4글자 이상 20글자 이내로 작성해야 됩니다. 복사 여기 그 컨트롤 X 해서 여기 where 만들어 놓은 데다가 여기다가 컨트롤 V 여기다 이제 이렇게 메시지를 써놓은 용도로 이렇게 where를 만들어 놓은 거죠. 되시겠죠? where를 만들어 놨고요. 이제 새로 고침을 하면 이제 where 사이에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테두리 경고로 사용하셔도 돼요. 알로스로서도 보기 싫으면 닫은데 계속 그 알로스로 해서 열어서 경고를 쓰셔도 되긴 하는데 이렇게 where로 해서 사용해 보시면 되겠고요. 백그라운드가 필요하다. 예, 백그라운드 여기 그러면 where 보통 이거는 where 다시 뭐 경고에 해당되는 게 그 버튼 같은 거 만들었을 때에 저희가 이 yourself에서 self 말고 try yourself 너무 많이 만들어놨네. 그 저희가 이제 버튼 같은 거 만들면 대시 다음에 이게 색깔을 줄 수 있도록 이렇게 부트스트랩 3에서 3입니다. 색깔을 버튼 같은 거 버튼 이렇게 만드시면 버튼에 이렇게 버튼 뭐 이렇게 워닝이 노란색입니다. 노란색 정도로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치셨을 때에 where 다시 뭐 워닝 이렇게 쓰시면 얘가 색깔이 바뀌면 있는 건데 색깔이 바뀌지 않으면 없는 거예요. 새로 고침을 하시면 없죠. 없기 때문에 색깔이 바뀌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클래스가 아무거나 쓴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야, 이거 지금 내가 이제 조금 색깔을 조금 이렇게 하고 싶은데 얘가 안 돼. 안 도와줘. 그럼 스타일 그냥 쓰시면 돼요. 스타일 이렇게 쓰시고요. 스타일 되셨죠? 이꼬로 상단에 찍으시고요. 지금 백그라운드 바꿀 거예요. 백그라운드 약간 옅은 회색 샵 DDD 뭐 이게 DDD가 옅은 회색은 DDD 뭐 D8 DDD도 너무 진한 것 같아가지고 숫자를 더 올려서 예. 새로 고침을 하시면 이렇게 나온 거죠. 그래서 회원관 보면서 지금 이제 아이디는 4글자 이상 20글자 이내로 작성하셔야 합니다. 라고 쓴 거죠. 아이디니까 아이디라고 써놓을게요. 아이디는 이렇게 해서 작성하셔야 됩니다.
되셨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웨이라는 게 만들어놨어요. 메시지로 이제 아이디가 중복이 되면 중복이 됩니다. 사용 가능하면 사용 가능합니다. 라고 이제 만들어 놓을 거예요. 됐죠? 예, 아우 잘 만들었다. 깔끔하네. 되시겠죠? 입력하는 데가 아니고 입력은 여기서 입력하는 거예요. 입력을 하고 이제 씁니다. 여기서 입력을 하면 4글자가 이상이 되면 4글자 이상이 됐다고 4글자가 되면 여기에 이제 사용 가능한 아이디입니다로 바꿔볼게요. 헐. 자, 저희가 이렇게 쓰시고요. 4글자 이상이면 뭐 사용 가능한 아이디입니다 라고 바꾸고요. 20글자, 요거 아이디를 20글자까지만 입력하도록 만들게요. 지금은 막 이렇게 무한으로 막 입력이 됩니다. 이렇게 무한으로 입력이 돼서 막 쓸 수 있고요. 아시겠죠? 나중에 요 스페이스바 같은 것도 못 누르게 만드셔야 돼요. 스페이스바 이런 거 못하게 만들어서 쓰셔야 됩니다. 되셨나요? 네, 쓰셔야 되고요. 자, 이제 한번 해볼게요. 저희가 이제 먼저 20글자까지만 20글자 이상은 못 쓰도록 막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막을 때 사용하시는 거는. 그러니까 인풋 태그인데 간단하게 끝날 줄 알았더니 간단하지가 않고 여기다 더 있어요. 맥스 쓰시면 맥스 컨트롤 스페이스바 누르면 맥스 랭스라는 게 있습니다. 맥스 랭스 20이라고 쓰세요. 20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20이라고 쓰시고 새로 고침 하시고 아이디를 막 쳐요. 아이디를 막 치는데 20글자가 되면 아무리 쳐도 치고 있어요. 아무리 쳐도 이제 안 들어간다.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막을 수 있어요. 20글자까지만 사용하도록 막을 수 있습니다. 되셨죠? 네, 이렇게 해서 사용할 수 있으시고요. 그래서 요거는 맥스랭스 이거 썼다는 얘기는 이제 저희가 맥스랭스 속성은 이제 최대 글자 수 맥스랭스는 이제 최대 글자 수를 지정할 수 있다. 최대 글자 수 지정 하시면 그 이상은 입력이 안 됩니다. 지정하시게 되고 이제 그 이상 숫자의 그 이상은 입력이 안 된다. 입력이 되지 않는다. 라는 거예요. 그 플레이스홀더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설명해 드렸고요. 플레이스홀더 맥스랭스도 설명해 드렸어요. 맥스랭스 이런 게 있다. 됐죠? 예, 입력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시고 4글자가 넘어요. 4글자가 넘으면 요거를 없애고 사용 가능한 아이디입니다로 바꿔볼 거예요. 서버 쪽으로 가지 않도록 하니까 바꾸자. 이게 글자 이상인지 아닌지 세야 되고요. 글자 이상이면 바꾸자. 뭘로 만들어야 돼요? 1번 HTML, 2번 CSS, 3번 자바스크립트. 뭘로 만들어요? 자바스크립트. 아시겠죠? 자바스크립트로 만드는데 자바스크립트를 쉽게 만들어 놓은 jQuery로 짜보자. 이런 얘기죠. 되시겠죠? jQuery로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쓰시고요. 지금부터 jQuery, 요 자바스크립트 jQuery에 대해서 이제 배워보시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짜는 거, 요 위에 있는 거 왜 만들어 놨어요? 그 라이브러리를 쓰기 위해서 복사 붙여넣기 해서 만들어 놨습니다. 주석 처리해서 왜 쓰는지에 대한 설명을 여기다 전부 다 써놨어요. 그죠? 써놨으니까 이게 전부 다 필요합니다. 다음부터는 뭐 그냥 복사 붙여넣기만 하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우리가 동작을 시킬 거. 예. 위에 라이브러리, 라이브러리를 jQuery 라이브러리입니다. 저 중에서는 jQuery 라이브러리 여기 있어요. jQuery min.js. 민이 뭐죠? 예, 미니멈. 소스를 최소화시켜 놓은 거예요. 최소화. 아시겠죠? 소스를 최소화시켜서 엔터 친 것도 지우고 주석도 지우고 띄어쓰기 이런 거 웬만하면 띄어쓰기 안 할 수 있도록 또 지우고 블랭크 뭐 이런 거 많이 뜬 것도 지우고 그래서 소스를 최소화시켜 놓은 거다. 아시겠죠? 그게 민이에요. 민. 되셨나요? 예, 민이에요. 그 민이 아니면 주석도 달고 엔터도 치고 이렇게 해놓은 게 민이 안 붙어 있는 거예요. 그 민이 안 붙어 있는 거는 파일로 열면 얘가 금방 열립니다. 그 한 줄이 몇 개 없어요. 그러니까 엔터 쳐서 보기 좋게 소스가 보기 좋게 잘 되어 있는데요. 민이라고 붙어 있는 순간 한 줄로 되어 있어요. 한 줄로 쫙. 아시겠죠? 한 줄로 되어 있다. 아시겠죠? 그럼 열릴 때 시간이 오래 걸릴까요? 오래 안 걸릴까요? 오래 걸려요. 왜죠? 한 줄 버퍼가 그만큼 많이 늘어나야 돼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걸 여는 순간 오래 걸립니다. 줄바꿈을 자꾸 하면 그만큼 소스를 빨리빨리 불러와요.
한 줄 불러오고 또 불러오고 해가지고 줄바꿈이 자꾸 돼 있으면 빨리 불러오는데 줄바꿈이 안 돼 있고 한 줄로 쫙 돼 있는데 몇만 개가 쫙 그냥 단어가 그냥 계속 이어서 붙어 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불러오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이해되시겠죠? 불러오기만 하냐? 불러와서 화면에 표시해야 되잖아요. 되시겠죠? 그러니까 오래 걸려요. 버퍼를 그만큼 길게 잡아서 거기다 뿌려줘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민으로 만들 때는 데이터 통신 때문에 그래요. 소스를 줄이면 줄일수록 그 데이터 네트워크를 통해서 데이터가 넘어올 때 얘가 시간이 줄어들어서 빨리 보이게 된다. 그것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에디터나 이런 거 파일로 넣으면 얘가 이제 버퍼 처리를 해서 얘 불러올 때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네트워크를 통해서 건너와야 돼서 사용할 때는 이렇게 민으로 해놔야 이게 사용할 때 좀 편하다. 속도가 빨라진다. 아시겠죠? 그래서 민이라는 걸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라이브러리를 사용해서 이제 제이브 쿼리 라이브러리를 사용해서 코딩을 짜볼 겁니다. 사용해서 제가 이제 내가 실행할 코드 작성 원래서 여기다 쓸 겁니다. 제가 작성한 거는 뭐로 써야 돼요? 스크립트. 이 타입 텍스트 슬래시 자바스크립트 안 써도 된다 안 된다? 된다예요. 안 써도 된다. 자바스크립트로 인식을 한다. 썼는데 이게 텍스트가 틀리면 문제가 생겨요. 틀리면. 아시겠죠? 안 쓰는 게 오히려 더 좋아요. 이럴 때는. 되셨나요? 자, 지금부터 뭐래요? 밑에 HTML이 로딩이 돼야 돼요. 로딩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무조건 쓰는데 펑션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중괄호 열고 엔터 중괄호 닫고 이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 얘가 jQuery입니다. jQuery 변수, 함수 이건 달러 언더바로 시작할 수 있어요. 달러 돼 있는데 jQuery 대신에 써놓은 거고요. 가로 열고 가로 닫고가 있으니까 메소드나 함수를 선언한 거고요. 아시겠죠? 되셨나요? 그 안에 뭘 전달하고 있는 거야? 펑션 전달하고 있다. 실행할 내용을 전달하고 있어요. 전달해서 언제 실행하려고 펑션은 호출을 해야 실행이 돼요. 아시겠죠? 전달받은 함수를 변수에 저장해 놓죠. 저장해 놓고 호출을 아직 안 한 상태예요. 언제 저장하려고 이렇게 전달받아요? HTML이 로딩이 되면 실행하려고 가지고 있는 거예요. 되었죠? 예, 바로 실행은 됩니다. 바로 실행이 되지만 HTML이 먼저 실행이 돼요. 되셨나요? 이렇게 짜시면 이렇게 형식으로 짜놓았다는 얘기는 지금 이제 그 달러 지금 현재 달러 펑션 이렇게 이런 형식으로 짜놓으시면 이렇게 펑션 중괄호 닫고 가로 닫고 세미콜론 이런 형식으로 작성을 하시면 실행할 함수를 전달받아서요. 실행할 함수를 전달받아서 HTML이 다 로딩이 되면 실행해준다. 로딩이 됐다는 얘기는 아래 코드를 인식하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아래 코드 객체, 코드에 해당되는 객체 이런 거죠. 코드, 태그 이런 거요. 코드를 인식하게 된다. 그 위에다 쓰면은 아래 코드가 HTML이나 이런 걸 인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시겠죠? 되셨나요? 인식이 안 돼요. 근데 지금 위에다 쓰고 있어요. 위에다 쓰고 있는데 아래 걸 인식시켜야 돼요. 그러면 뭐라고 쓴다고요? 지금처럼 달러 펑션 가로 갖고 그 펑션을 실행할 펑션을 그 jQuery라는 요 달러 함수에다 집어넣어 주는 거죠. 전달을 해주면 얘 가지고 있다가 HTML이 다 로딩이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코드를 인식시키도록 이제 실행을 해주는 거죠. 로딩이 되고 나서 그 다음에 실행을 해주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러면 HTML이 전부 다 인식이 되는 거예요. HTML 태그들이. 되셨나요? 예. 이렇게 하기 위해서 저런 형식을 만들어 쓰시는 거고요. 자, 지금 하는 것은 지금 그 제가 키보드로 눌러서 사용하는데 어떤 키보드를 눌러요? input 태그 이거죠. 아이디가 아이디에서 키보드로 누릅니다. 그러면은 키보드로 누른다. 키보드가 누를 때 키 다운. 그 키 다운. 눌렀다 뛴다. 키 프레스 키 릴리즈. 누른다. 키 프레스. 아시겠죠? 그 다음에 키가 이제 올라온다. 키 업. 되셨나요? 키 이벤트가 이렇게 구분이 돼요.
이벤트가 되게 많네. 키가 그냥 누르면 되는 줄 알았더니, 아시겠죠? 네? 누르면 되는 줄 알았더니 이벤트가 되게 많아요. 데이터는 언제 들어가냐? 이런 얘기죠. 데이터는 키 다운과 키 업 이벤트만 가지고 구별을 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이벤트 처리를 하는데 어떤 걸 찾냐면요. 아이디 찾으세요. 아이디에 데이터가 입력이 되고 나면 그 입력이 되고 나요. 키보드를 누르죠. 키보드를 누르면 누를 때마다 아이디에서 키보드를 누를 때마다 데이터가 입력이 되고 나면 이제 데이터를 확인하는 거죠. 데이터를 확인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해야 돼요. 작성해야 됩니다. 되시겠죠? 예. 근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 그 키보드의 이벤트가 키보드 이벤트가 되게 많아요. 이벤트가 되게 많아 가지고요. 키보드가 그래서 이제 그 jQuery W3 스쿨스의 jQuery가 이벤트가 이제 많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잘 돼 있는지 jQuery.com 있죠. jQuery 있으시고 jQuery의 밑에 레퍼런스에 보면은 이벤트가 있어요. 이벤트 에펙트 말고 이벤트가 있고요. 이벤트에는 저희가 키에 해당되는 거니까 키 다운, 키 프레스가 있네요. 키 프레스에는 어태치 해서 이벤트가 되고 그 다음에 키업이 있어요. 키업 이벤트가 있네요. 이 세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 눌렀다 띄었다 프레스 눌렀다 이렇게 해서 프레스 눌렀다 돼 있는데 이거 한 개로 할 때는 플래스고요. 이 구분하면 키업과 키다운과 키업이 있습니다. 키다운 업. 키다운이 먼저 일어나요? 키업이 먼저 일어나요? 키다운이 먼저 일어나고 눌렀다가 띄는 거죠. 그러면 업이 되는 거죠. 키업이 나중에 일어나요. 그럼 데이터 입력은 언제 일어날까요? 이런 얘기죠. 컴퓨터 데이터가 이벤트에 해당되는 것 중에서 키 이벤트 처리하는데 저희가 키 다운이 먼저고요. 키 다운 이벤트 처리를 대소문자 잘 구별해야 돼요. 키 다운 소문자네요. 암치기 때문에 키 다운이 먼저 일어나고요. 키 다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뭐가 되냐면 데이터가 입력이 돼요. 데이터 입력 화면 표시를 합니다. 표시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키업 이벤트가 일어나요. 키업 이벤트 되시겠습니까? 예, 입력된 데이터를 확인하고 싶어요. 제가 방금 전에 누른 데이터 여기 지금 입력이 되고 나면 누르고 싶어요. 그럼 이벤트를 키 프레스는 요걸 일체적으로 하는데 키 프레스도 여기 되기 전까지 이겁니다. 그 키 다운 이벤트로 잡으셔야 돼요. 키업 이벤트로 잡으셔야 돼요. 키업 이벤트로 잡아야 데이터가 입력이 되고 화면 표시된 상태에서 얘를 가져올 수 있어요. 이해되시겠죠? 야, 디테일이 쩐다, 그죠? 예, 디테일이 살아있어요. 예, 이벤트도 아주 디테일하게 나눠가지고 하는구나. 마우스 클릭만 있는 줄 알았더니 마우스도요, 마우스 다운이 있고 마우스 업이 있어요. 이게 이벤트로 나눠서 아시겠죠?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사용이 되고요. 자, 이제 이렇게 쓰시면서 저희는 이벤트를 무슨 이벤트를 준다? 키업 이벤트를 준다. 아시겠죠? jQuery로 사용할 거고요. 먼저 어디에서? 아이디를 찾아야 돼요. 달러 가로 열고 상답이 찍고요. 아이디를 잡아놨으니까 샵이라고 쓰셔야 돼요. 샵 아이디 찾았어요. 점 쓰시고요. 키업이 되면 되시겠죠? 키업이 되면 가로 열고 갖고 펑션을 전달합니다. 펑션 가로 열고 갖고 중괄호 열고 엔터. 키업이라고 일어났을 때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펑션을 실행해 주세요. 이런 뜻이에요. 되셨나요? 네, 잘 되는지 볼게요. 네, 여기다 R로 쓰시고요. 자, 그럼 키업이 일어났다. 키업이 일어났습니다. 키업 써볼게요. 세미콜론 누르세요. 저장합니다. 저장하고요. 이제 키업 할 때마다 이제 제가 동작이 돼요. 회원가입에서 새로 고치 마세요. 아이디를 클릭하시고요. 키보드 누르는 거예요. 키보드 눌렀다가 올리면 이렇게 키업이 일어났다. 확인. 또 눌렀다가 올리면 이렇게 키업이 됐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되셨나요? 네, 잘 되네. 그죠? 잘 되시죠? 예, 자바스크립트로 짜면 굉장히 길게 짜셔야 되는 거 아시죠? 자, 이게 펑션이라고 썼는데 펑션 뒤에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바로 가로열고 닫고가 있고요. 여기 사이에 이름이 있어야 되는데 이름을 안 집어넣었어요. 이런 걸 이제 익명 함수라고 얘기하고요. 필요 없어요. 왜죠? 이름이 필요 없는 이유는 얘가 변수로 전달받는 거예요. 변수로 전달받는데 이 함수 이름이 변수 이름으로 사용하는 거죠. 반대쪽에서는 얘를 변수로 전달받아서 저장하게 돼요. 저장해서 이게 키업이 일어나면 얘를 동작시키는 거죠. 동작을 시킬 수 있도록 얘를 호출해서 동작을 시키는 걸 만들 수가 있어요. 눌려진 데이터. 자, 이제 데이터를 출력해 보겠습니다. 눌려진 데이터 출력을 내 보겠습니다. 키업되는 걸 알았으니까 키업이 됐으면 동작은 잘 되고 있다. 주석 처리. 그래서 제가 알럿이나 이런 거 쓸 때 왜 뜬다고요? 왜 알럿이나 이런 거 쓴다고? 여기다 적어놨어요. 알럿이나 이런 거 쓸 때 알럿 콘솔 브라우저에서 지금 현재 팝업 데이터 확인용 또는 위치 진행이 잘 되고 있다. 여기까지 진행이 잘 되고 있다 라고 할 때 이제 이런 걸 쓴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여기까지 진행이 잘 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알럿을 계속 썼습니다. 눌러진 데이터 출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데이터를 출력할 때 변수를 쓰셔도 되고요. 그냥 알럿 쓰셔도 됩니다. 알럿 되기 편하니까 알럿 쓰시고요.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사이에 여기 아이디를 찾아요. 달러 아이디 찾습니다. 아이디를 찾아주세요. 그 안에 있는 값을 가져와요. VAL 값을 가져와서 이렇게 경고장으로 띄우자. 되게 짧죠? 이해되시겠죠? 짧아요. 그래서 이렇게 쓰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로 고침합니다. 세로 고침. 이제 입력될 때, 자, A 누르시면 A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A. 잘 나오네요. B 쓰시면 A가 앞에 있었고 B가 있으니까 A, B 나옵니다. 여기 입력된 데이터가 그대로 나오게 돼 있어요. 되셨나요? 쉽네. 그죠? 예. 어렵지 않고 쉬워요. 데이터 확인할 때 알럿. 여기까지 진행이 되고 있다. 알럿.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사용하시고 콘솔로 쓰셔야 됩니다. 콘솔.로그로 사용하셔도 되고요. 여기까지 진행된 줄 알았고 이제 그러면 밸류에 해당되는 것을 좀 쓰셔야 돼요. 밸류의 길이 뭐 이런 거를 써가지고 사용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if 문장에 써볼까요? if. 자, if 가로 열고 닫고 id의 밸류 찾았는데 얘 길이를 세요. id의 밸류 복사하시고요. 길이 .length. 어디서 많이 본 거죠? 되시겠죠? 문자열 배열입니다. 그래서 길이에 해당되는 length를 사용한다. 인덱스도 사용하고요. length. length. length가 4보다 크거나 같다. 4보다 적다. 뭐 이렇게 쓰실 수 있죠? 4보다 크거나 같다. 쓰셔도 돼요. 4보다 적으면 어떻게 하자? 4보다 크면 어떻게 하자? 되셨나요? 자, 4보다 적으면 어떻게 하자? else. 그러면 이제 4 이상이면 어떻게 하자? 중괄호하고 중괄호. 예, if else. 어디서 많이 반가운 소스가 나오죠? 자바 소스랑 똑같다. 그죠? 똑같다. 됐죠? 네. 자, 지금 여기입니다. 여기 아이디에 대한 메시지를 쓴 게 요거 where이라고 써놓은 거. 여기 있죠? where이라고 써놓은 거. where이라고 써놨는데 여기다가 이제 스타일 집어넣는데 여기도 아이디라는 게 붙이겠습니다. 아이디 있고 여기는 체크 아이디. 아이디는 대문자로 써드릴게요. 체크 아이디 이고요. 아이디를 써놨습니다. 체크 아이디 메시지, 체크 아이디 메시지 너무 긴가? 아이디 메시지 그냥 아이디 메시지 그 아이디 메시지 정도로 써놓을게요. 네,
여기 글자에 해당되는 것도 이제 똑같이 이렇게 돌아와야 되니까 얘도 그 저장을 하고 있으신 게 좋으세요. 자, 이제 한번 해볼게요. 얘가 4보다 적으면 메시지를 저기가 메시지 박스에다가 지금 메시지 ID 메시지입니다. ID 메시지에 메시지에 뭐 이렇게 아까 전에 복사 붙여넣기 해서 썼던 이런 여기 아이디는 4자 이상 20자 이내 이렇게 쓰는 거죠. 아시겠죠? 네, 4자 이상 20자 이내 이렇게 출력을 하시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네. 그래서 이제 달러 잡습니다. 가로 열고 성답에 찍으시고요. 제가 아이디를 써놨어요. 샵 쓰시고요. 아이디 메시지에다가 점 쓰시고요. 글자를 넣어야 돼요. 글자를 넣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태그 안에 글자를 넣으셔야 돼요. 글자 넣을 때 텍스트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세미콜론 찍으시고요. 이 안에 쌍따옴표 찍으시고요. 여기 글자 여기 복사 붙여넣기 할게요. 아이디는 4자 이상 20자 이내로 작성하셔야 합니다. 복사하세요. 여기다 붙여넣기 좀 해주세요. 붙여넣기. 메시지가 달라지면 좀 이상해요. 아시겠죠? 이상해지니까 좀 그러고요. 그렇지 않으면 4자 이상이면 사용 가능하다고. 사용 가능한 것은 DB에 체크를 해야 되겠지만 여기다가 이렇게 쓰시고요. 여기는 사용 가능한 아이디입니다. 이렇게 해서 사용 가능한 아이디입니다. 라고 쓰시고요. 네. 그 아이디나 요거는 이제 이미지 여기 텍스트만 붙이는 게 아니고요. 여기에다가 텍스트로 붙이긴 하는데요. 여기 CSS 좀 바꿔서 백그라운드 좀 바꾸고 싶어요. 백그라운드.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jQuery로. 백그라운드, CSS에 백그라운드 좀 가능하신데요. 이때 사용하시는 게 CSS라는 게 있어요. 예. 부트스트랩 말고 jQuery 중에서 지금 jQuery 라이브러리 중에서 저희가 여기 CSS 바꾸자. jQuery CSS 있죠? CSS 바꿔봅시다. CSS 여기 보면 CSS 프로퍼 타입 이렇게 쓰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콤마 밸류 집어넣으면 돼요. 콤마 밸류가 없으면 getter, 밸류가 있으면 setter, 밸류가 있으면 setter, 밸류가 없으면 getter. 되었죠? 네, 이제 여기 해보겠습니다. 이거 쓰실 때에 이게 따로따로 쓰셔도 되고요. 바로 붙여 쓰셔도 돼요. .css는 이렇게 쓰셔야죠. .css 가로 걸어 닫고 쓰시고요. 쌍따옴표 찍고요. 여기 쓰시고 콤마 그 다음에 값 씁니다. 백그라운드 복사 붙여넣기 하세요. 제가 백그라운드 여기다가 써놨는데 백그라운드 여기 비밀번호 메시지에다가 백그라운드 써놨어요. 이렇게 백그라운드 어디 갔냐? 여기 있네. 백그라운드 요거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면 오탈자가 없죠? 없으시고요. 이렇게 백그라운드 어디다 붙여놨지? 예, 백그라운드 썼고요.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 처음 이게 입니다라고 쓸 때는 샵 DDD D8 이렇게 써놨어요. 샵 D8 여기다가 샵 D8 쓰면 됩니다. 이렇게 점 앞에는 엔터 치셔도 돼요. 엔터 치셔도 되고요. 다 먹습니다. 만약에 제가 이제 이렇게 쓰시면 이 높은 숫자이긴 한데 이걸 좀 낮춰가지고요. 여기 D0 RGB니까 여기 D0 여기 R이에요. 그래서 R을 조금 더 그냥 높이고 D보다는 그냥 C, D, E, D, E, A, B 정도로 할게요. B8 그냥 쓰겠습니다. 작성을 해드렸고요. 자, 이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잘 되는지. 자, 회원가입 새로 고치 마시고요. 네, 그냥 있을 때 이렇게 쓸 때는 이렇게 되시는데 A, B, C, D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사용 가능한 아이디라고 나오는 거예요. 글자가 줄어들어서 4자 이상 이하로 서면 이렇게 아이디는 4글자 이상, 20자 이상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jQuery로 몇 개 안 썼는데 그런 동작을 시킬 수 있다.